진짜 내가 지금 아프고 암이 걸렸고 암이 전이가 됐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고민하시기 전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게 주스입니다. 즉 수분이 채워지고 진액이 채워지면서 즉 림프액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와,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암 환자들 반드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한 필수는 국가검진이다 라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가검진, 정기검진 좋죠. 받으면 좋죠.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그 이전에 필수는 먹는 것, 즉 채소과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그 수순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식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되는 건데, 대부분은 수술, 항암, 방사선, 여기 3대 요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재 암은 이 3대 요법으로는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이미 났고, 정복도 할 수 없다. 근데 그 진단에 사로잡혀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지금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암세포도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증식한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1cm 되면은 검사할 때 나오는 건데, 그게 채소과일식 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림프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검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암에 대해서 이걸 몇 기입니다, 아니면 초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고민하시기 전에 반드시 2주나 4주 정도는 그 시간 지연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 사이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땐. 반드시 그 시간 동안에 자연 치유, 채소과일식, 철저하게 환경 호르몬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 증식 속도나 종양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 암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암 환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수는 채소과일식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도 되게 효율적인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죠. 그리고 시도도 해봤죠. 근데 한약 이거 일단은 단가가 높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한약도 정말 좋은 약이에요. 부작용도 없고 양약에 비해서. 하지만 단가가 높아서 일반인들이 다 접근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레시피가 까주스입니다. CCA 주스. 당근, 사과, 양배추. 그래서 이거를 갈아와서 드시든 착즙해서 드시든, 그 중에 내가 만들어 먹는 게 어렵다? 그러면 사서 드셔도 됩니다.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정말로 생으로 착즙해서 만들어서 냉동시켜가지고 당일 배송하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에 같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더 강조드린 게, 최초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거는 또 하면은 또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샐러리를 넣은 그린 CCA 주스입니다. 근데 샐러리가요, 초딩 입맛 뿐만 아니라 처음 하신 분들은 써요. 꼭 비립니다. 그래서 제가 CCA 주스를 먼저 해보시고 이게 도움이 되신 거 확인되면 그 다음 샐러리, 케일 이렇게 가시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샐러리도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정말 채소 중에서도 많이 들어있고, 그럼 혈관을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칼륨 때문에 콩팥 투석하신 분 못 먹게 하면서 칼륨이 너무나 우리 몸에 중요해서 결국에는 채소 과일 못 먹어서 칼륨 부족 때문에 심부전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심장의 이상으로. 근데 이 샐러리를 먹기 편하게 CCA에서 그린 CCA라는 말이 녹색을 조금 띄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좀 빼요. 당근은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섞이면은 색깔이 짬뽕으로 나오는데, 물론 기존에 당근, 양배추, 사과에 샐러리를 넣으셔도 됩니다만 색깔을 조금 녹색으로. 우리의 시각적인 것도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위암 환자들,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신장 환자들,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도 과감히 이거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결국엔 이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도 난 쓰다 하시면 사과 양을 조금 늘리시면 돼요. 전에 CCA 비율은 당근, 양배추 1:2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양은 여러분들이 실은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CCA 주스를 생활하신 분들은 계량하기가 편하거든요. 본인들에 맞춰서. 내가 써서 못 먹겠다? 그러면 사과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양배추를 같이 늘리면 조금 더 비린 맛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린 CCA 주스를 우리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암 환자들도 이 착즙에 대해서 쉽게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하고 콩팥은 실은 항암제 때문에, 그런 원리로 하면 항암은 받으면 안 되는 약물이에요.
아니 데이터상으로 10명 중에 2명만 그 생존 확률이 있고 효과가 검증되는데 나머지 80%는 부작용으로 전이가 되든 아니면 그 다른 질환들을 얻든 간과 콩팥은 망가지는 거는 명확한데, 그거에 비해서 이 착즙이나 칼륨 채소에 든 과일에 든 과당이 간과 콩팥을 망가지게 해서 못 먹게 한다? 이거는 정말로 모순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 CCA 주스도 나는 혈당 때문에 걱정돼, 아니면 칼륨 때문에 못 먹겠어 하신 분들은 그린 CCA 주스를 꼭 이번 기회에 도전하셔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샐러리 원액 그대로, 케일 그대로도 도전을 해서 여러분도 주위에 와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채소 과일식만 했는데, 그렇게 병원에서는 전문가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착즙으로 내가 시도만 해봤는데 몸이 좋아지더라. 모든 수치가요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고용량인 비타민C나 비타민 D나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린 CCA 주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 CCA 주스는 CCA 주스에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CA 까주스는요 누구나 먹어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삶거나 데치거나 해서 가른 거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유행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ABC 주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스무디 형태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식이섬유가 중요는 하지만 소화나 흡수, 배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암 환자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위장 기능이 아주 현저히 소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때 육류를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그게 소화 흡수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기 편하게 CCA 주스를 스무디나 착즙 형태로 권해드렸고, 이 그린 CCA는요 착즙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스무디 형태보다는 착즙 형태로 드셨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샐러리는 스무디로는 드시는 분들은 거의 이거는 생식을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씹어 드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씹어 먹는 것보다 더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따지면 CCA 주스 위의 단계가 그린 CCA다. 그래서 색깔 자체도 녹색인 샐러리의 그 색깔이 보이게끔 당근을 빼고, 그러면 그린 CCA 위에 제일 위에 단계 뭐겠어요? 당근까지 넣은 겁니다. 여기에 케일까지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장명하기가 제가 너무 또 힘들잖아요. 하나의 키워드를 또 만들어 드린 거니까 CCA 시도해 보셔서 효과 보셨다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엔 업그레이드된 그린 CCA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조승우 한약사 이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음양탕, 레몬수, CCA 주스, 이제는 그린 CCA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 하신 분들 지금 레몬 착즙 열풍 3년째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갈 거예요. 그만큼 레몬은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과랑 바나나를 제가 많이 공복에 드시라고 했는데 그거 못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사과 알러지 있으신 분도 있고 바나나는 뭐 불편해서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레몬은 더 이상 공격하는 정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산성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홈쇼핑에서요 건강 정보를 얼마나 정말 깔끔하게 해주는지,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리고 레몬은 껍질에 아주 중요한 뭐 헤스페리딘부터 해서 L-리모넨부터 해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과육보다는 껍질과 이 씨앗에 레몬의 성분들, 항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착즙으로 해서 아니면 물에 담가놨다가 레몬수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여성분들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드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요? 당연히 간과 콩팥이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위장 기능이 좋아져서 변비도 해결되고, 암 환자분들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먼저 소화기 계통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럴 때 있어서 가장 먼저 뭐다? 그냥 원물로 드시기에는 속이 쓰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레몬수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레몬 착즙 한 포에 드실 수 있는 것들, 이것도 당연히 무첨가죠. 화학적인 제품이 안 들어간 거. 그럼 그렇게 나와서 한 포를 맨 처음에 500ml에 먹어봤는데 속이 쓰리다? 그러면 물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중에는 물량을 줄이고 200ml의 레몬 착즙 한 개죠.
한 포를 먹었다가 나중엔 그냥 레몬 착지의 원액으로도 짜서 드시면 효과는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중해식의 핵심은 올리브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레몬수를 다 뿌려서 먹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 암 환자분들 몸이 산성화된 거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의 일환으로 몸을 알칼리화 해주는 최고의 과일은 레몬이다. 그래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암 환자들이 몸이 산성화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난임 부부도 상담을 많이 해왔는데 그 이유가 몸이 산성화된 거예요. 착상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커피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이 자막으로 뜹니다. 폭염주의 경보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는 삼가하시고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근데 이 카페인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커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아프고 암이 걸렸고 그리고 더 뭔가 암이 전이가 됐다, 하루 커피 한 잔을 못 끊으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숙면이죠. 근데 카페인은 그거를 불면을 갖고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만들잖아요. 각성 효과를 갖고 와요. 콩팥 위에 있는 부시나 장기를 계속 자극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고 와서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을 갖고 오고,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쉬게 해줘라 라는 호르몬 그런 물질들을 교란시켜요. 아예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면 각성 효과 때문에 커피 효과 때문에 내가 효율은 좋아. 그래서 20, 30대들이 점점점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이 느는 이유입니다. 그 갑상선 호르몬들을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프다면 커피부터 끊어라. 두통이 심하다면 CT나 MRI 찍기 전에 커피부터 끊으셔라. 그래서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조금은 몸을 회복하고 나서 나중엔 다시 드셔도 된다. 그래서 반드시 100일 정도는 내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장기간 쌓였을 때, 검사했을 때 나오면 암으로 진단받는 거지만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원리는 내가 가공이 원재료가 변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러한 틀이 아니고, 채소 과일 주스로 식품 유형의 채과 주스, 과채 주스라고 하려면 원형이 보존이 돼야 돼요. 95%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FC 착즙으로 돼 있는 그러한 것들, 그 정도 가공된 것들은 채소 과일로 내가 음료수를 대체를 해주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제일 좋은 수분이 95% 이상인 수박을 드셔야 된다고 제가 당뇨 환자들께 강조를 드렸지만, 암 환자분들도 커피 대신에 수박 주스, 시럽이나 다른 올리고당이나 인공 감미료, 인공 그런 달달한 것들 안 들어간 순수한 수박 주스, 씨앗까지 정말 착즙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몸에 탈수 증상, 즉 수분이 채워지고 진액이 채워지면서 체액이 채워지고, 즉 림프액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암 환자들 반드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연 영상들 통해 가지고 실천을 결국에는 내가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에 내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보를 얻어서 취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쓰고 강연을 이렇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꼭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 편히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요, 4kg에서 5kg는 2주 안에 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소개해드릴 만한 레시피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먹는 게 2주에 5kg 빼는 거, 여기 일도 아니에요. 요요 없이 성공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때는 정말 바나나도 영상이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논란도 계속 일어납니다. 가수 전소민 님이 바나나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게 핫해졌던 기사를 본 기억도 나는데, 동시에 반대로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바나나 다이어트라고 소개를 하면 반드시 그 다음날이나 며칠 있다가 바나나 논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바나나 당지수가 높다, 칼륨이 높다, 마그네슘이 높아서 뭐 심장질환 있는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마라톤 할 때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가 마라톤 정도 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된다 라고까지 뭐 전문가가 이렇게 결론을 이상하게 내려요. 근데 여러분, 바나나를 연예인들이 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소민 님이 물론 활동량은 많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하지만 또 관리할 때 그 바나나를 먹었을 때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먹어야 될 과일로 바나나를 꼽아요. 근데 반대로 혈당 스파이크, 당지수 올린다고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나오죠. 근데 바나나에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설탕이나 알리고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기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 기전이 같이 돼 있다. 그래서 굳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것들 따로 안 드셔도 되고, 또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돼 있어서 몸에 들어왔을 때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즉 뭐가 그러면 좋아지겠어요? 변비가 좋아지죠.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숙변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몸에 독소 배출이 되면서 건강하게 감량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살이 실은 4, 5kg 정도가 빠지면 억지로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 제한을 하고 조절을 하면 힘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나나를 통해서 에너지원 공급이 되는 원리로 하면은, 특히나 바나나가 어디에 좋다라고 또 이 건강 정보도 많이 보셨을 거냐? 수면에 좋다. 행복 호르몬인 뭐 세라토닌의 전구체 물질인 트리토판, 이런 물질들, 현대 과학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수면도 잘 유도를 하고. 왜? B6라는 물질 때문에 잘 된다. 그래서 전소민님 뿐만 아니로 다들 바나나 다이어트 하면 4kg에서 5kg는 2주 안에 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또 어떻게 붙습니까? 비타민 B6 때문에 뭔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 강연 편에서는 더 이상 바나나에 대한 논란을 갖고 오지 않도록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바나나 맛있게 먹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면 좋죠. 근데 이거가 좀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먹어봐야 잘 먹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먹는 게 꿀하고 먹으면 맛있겠죠. 꿀도 역시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 꿀을 고르실 때는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 설탕이 안 들어간 사양벌꿀, 그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래서 바나나 그냥 못 드시는 것 중에 소개해드릴 만한 레시피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의외의 조합이죠. 그래서 시금치랑 바나나랑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시금치 나물처럼 무쳐서 드셔도 되고, 삶아서 데쳐서, 이건 생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거 갈아서 드셔도 돼요. 갈아서 드셔도 맛이 의외로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초딩 입맛이라서 뭔가가 좀 쓴맛이 나는 것들은 잘 시도를 안 해봤는데, 저도 해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리고 가장 내가 유제품이 불편함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우유죠. 시중에 파는, 편의점에 파는 일상적인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안 들었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갈아서 주스 형태로 만들 때 두유나 우유를 넣어서 그 정도에서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데서는 좋다. 왜? 이 전제는 그거예요.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두유를 드실 때는 다른 것들을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칼로리로 접근했을 때도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바나나하고 두유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드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은 되고 다른 불편한 것들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활용할 때도 주구장창 그냥 다이어트만 위해서 바나나만 드시면 좀 심심하니까 꿀 조합과 같이 해보시고, 우유나 두유 그리고 시금치 이러한 조합들까지 찾아서 맛있고 즐겁게 건강한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일 중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게 바나나라면 채소 중에는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재생시키는 게 탁월하다. 그래서 위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 거죠. 뭘로? 양배추 즙으로.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양배추만 잘 활용하셔도 다이어트를 같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는 빈속에 바로 양배추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먼저 바나나 공복에 드시고 나서 어느 정도 속이 좀 달래지고 그 다음에 양배추 채 썰어서 드시든지 아니면 양배추 즙을 해서 만들어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과일은 바나나, 채소는 양배추, 그러면 그 조합들이 잘 맞아서요 2주에 5kg 빼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2주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없어요. 맛 없을 수 있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바나나랑 양배추만 주구장창 먹고 살아요. 그 이후에는 공복에 이걸 삼으시고 그 다음 다른 밥을 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해서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시면 요요 없이 성공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물을 가장 강조드리고, 그리고 갈아 마시든지 착즙을 할 때도 채소과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공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불편함들이 마치 채소과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 정보들이 많이 주어져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가장 지금 많이 먹는 게, 그리고 건강 정보로 주어지는 게 삶은 계란에 그릭 요거트, 아니면 뭐 집에서 만드는 두유라든지 아니면 아몬드 우유, 이렇게 실천하고 계실 텐데, 내가 피부에 계속 불편함이 생기고 아니면은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가 나고 변비 증상이 완화가 안 된다면 유제품에 분명히 내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먹으면서 끊질 않고 불편한 채소 과일을 먼저 끊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복에는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 조합이 내가 장기간 했는데도 살 빠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부터 저는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릭 요거트도 시작 자체는 원유, 즉 우유가 가공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아무리 뭐 유당불내증 그걸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저당이나 아니면 저지방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변형이 한 번씩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른 채소 과일과 같이 편하게 드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못 먹게 하기 위한 정보들인지 몰라도 B6가 몸에 좋다라는 건강 정보를 덮기 위해서 시금치나 다른 채소나 이러한 것들이 그거를 갖다가 성분을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극대화시켜서 간과 콩팥에 무리를 준다, 그 정도 먹으려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포도주가, 와인이 심장병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원래 과일이 갖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인데, 그게 심장질환에 좋게 하려면 하루에 최소 20-30병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알코올을 더 많이 먹겠죠. 근데 바나나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그러한 영양들이 기전이 우리 몸에 오려면 원숭이 뭐 고릴라 먹는 거에 100배, 200배는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바나나 못 먹잖아요. 하루에 다 한 손 다이어트 해도 한 손 다 먹기 어려워요. 20개 하루에 먹기 어렵습니다. 채소 과일은 복합적으로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신과일을 먹으면 같이 안 된다더라, 채소를 뭐 녹색류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더라, 그런 정보들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맛있게 내가 먹는 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만 활용을 잘 하셔도 혈당, 혈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암 효과까지, 항염증 효과, 즉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 그러면은 비염, 아토피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변비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만 잘 활용해도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로 계속 그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바나나 다이어트가 이어져 오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다른 것과 같이 섭취가 안 되게, 어떤 다른 것?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자연 식물식까지는 괜찮아요. 채소 과일을 이용해서 삶거나 데치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첫 번째는 바나나를 간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라. 다른 초콜릿이나 아니면 빵이나 샌드위치나 커피나 뭔가 허기가 졌을 때, 그 다음에 습관이 되시면 아침 공복에도 식사 대용으로 시작을 하루를 해보십시오. 왜? 나는 아침을 안 먹으면 속이 너무 허기져가지고 힘이 없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든든하게 바나나로 하루를 시작을 해보셔도 됩니다. 아침에 바나나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요, 혈당 상승하지 않고 점점점 좋아지는 거를 반드시 느끼세요. 근데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목 터져라서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병원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은 자기 생활에 이제 만족해서 유튜브 영상들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는 저는 단언컨대 공복에 있는 그대로 드시고,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때는
주스 형태로 갈아서 드셔봐라. 바나나는 착즙은 해서 먹으면 안 나옵니다. 제가 착즙을 많이 권유해 드리지만 바나나는 착즙해서 먹을 수는 없고, 물하고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만든 뭐 두유 정도, 흙에 살균 멸균이 안 들어간 그러한 것과 해서 바나나 주스 형태로 꾸준히 활용을 해보시면 반드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질환들을 완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 먹으면 당수치 올라, 채소 먹으면 콩팥 망가져. 엄청나게 공포불안 마케팅이 심해졌습니다. 그럼 이 환자들이 약 처방을 많이 받거든요. 결국에는 혈당 관리 능력도 떨어진다. 당뇨약을 끊고 싶으시다면 췌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왜 전 세계적으로 이 과일을 먹느냐, 2주만 믿고 해보십시오. 당뇨는 완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완전 건강 상담소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당뇨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안 들어보신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혈당 안정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당뇨 관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오래 갔을 때 합병증이 유발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암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 당뇨가 많아지느냐? 고혈압,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 이상지지혈증 환자들이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환자들이 뭐에 의존하느냐? 약 처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을 많이 먹으면서 부작용이 더 생긴다. 이거는 분명하다. 결국에는 혈당 관리 능력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당뇨약 먹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당 수치만 정상이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몸이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지수를 뭐 이렇게 3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셔서 또 6.5 미만으로 내려야 된다. 수치에 완전히 가둬버렸죠. 대신에 동시에 뭐가 더 심해졌냐?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공포불안 마케팅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요. 채소 과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채소 과일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동시에 채소 과일 먹지 말라는 정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과일 먹으면 당 수치 올라, 채소 먹으면 칼륨 수치 때문에 콩팥 망가져. 혈액 투석하신 분들은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마. 하고 계시던 분들조차도 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 보다. 특히나 뭐 스무디, 갈아서 착즙 형태 주스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뭘 먹습니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 뭐 당케어 관련된 그런 제품들, 영양제, 기능식품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핵심은 채소 과일식을 불안하지 않고 믿고 먹었을 때 당뇨는 완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혈당에 전혀 신경 안 쓰게 만든 조합이 CCA 까주스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생활화 되신다면 저는 여름철 최고의 보양 음식. 왜 전 세계적으로 이 과일을 먹느냐? 수분이 무려 95% 넘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즉 박과식물이죠. 대표적으로 오이, 그리고 이렇게 참외, 이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렇고, 과일에 있는 수분은 단순한 물과 또 다른 효과를 갖고 옵니다. 체액, 진액이라 그래서 림프액, 뇌 척수액,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액들을 만들어주는 바탕이 돼요. 그런데 과일 중에 최고가 바로 수박인 이유는 무더운 여름철에 덥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열기가 들고 안에는 정말 또 차지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피부가 혈관이 확장되면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쓴열이 있다, 습기가 있고 열이 찬다. 그래서 수박이 몸을 조금 안에는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문화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당뇨 환자들도 마음껏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껍질에 현대의학에서 과학에서 밝혀낸 L-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고, 그리고 수박 씨앗에는요, 여러분 광고에서도 많이 보는 아르기닌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씨앗도 실은 여러분이 드시면 좋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의 이 과육에는 토마토에만 라이코펜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은 모든 색깔이 있는 채소 과일에 다 들어있는데 특히나 이 수박에는 이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서 아니면은 건강 전문가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GI, 혈당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이 약 70이 돼요. 높죠. 그런데 이거 수치상으로만 그런 거고 수박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분이 95% 이상이어서 당 부하 지수로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부하 지수, 요게 지금 실질적인 수치예요. 채소 과일이 다 낮습니다. 이게 수박은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드시지 말고요, 철저하게 가공식품 제한하고 수박을 좀 드십시오. 대신 공복에 2주만 믿고 해보십시오. 처음엔 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안정이 됩니다. 몸은 회복됩니다. 결국에는 내 몸의 주치, 내가 정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약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수박만 잘 활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박을 그러면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현재 기준을 400, 500g 기준으로 다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드셔야 돼요. 처음엔 조금씩, 한쪽에서 두 쪽, 공복에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텀을 반드시 두고 쉴 새 없이 먹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이 중간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다른 가공식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수박으로 나는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밥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렇게 되겠죠. 초고도 비만, 지금 현재 내가 고도 비만, BMI 지수 했을 때 현재 기준치보다 일반 내 키에 비해서 내가 10kg 이상 찌신 분들, 그분들은 그렇게 한번 수박 다이어트 해보실 수 있어요. 절대로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공부를 좀 하셔서 전문가와 또 상담도 하시면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물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즉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여름철에 너무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7번째 채 완전 건강 3당소가 나왔죠. 지금 뭘 먹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쉽게 Q&A 형태로 이번에 완전 건강 상담소까지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7대3의 법칙만 지키셔도 됩니다. 간헐적 단식보다 더 부담이 없습니다. 3대 주기인 섭취, 동화, 배출,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먹는 시간이어서 요거 지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만 지켜도 좋아져요. 근데 이게 간헐적 단식 16대8인데 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 드셔라. 근데 이 채소 과일 먹는 거 힘들어 하신다니까 갈아서 드셔라, 착즙해서 드셔라. 그게 가장 효과가 좋다. 10여 년 넘게 상담하고 공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연구 논문들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만, 지난 3년 동안 그 예방원 카페만 가보셔도 매일 먹은 사진들, 주스, 착즙, 스무디, 그러한 주스들을 천일간 실천을 하고 계세요. 소위 건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했으면 보통 3년 아니면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되려 더 낮춰진다는 거죠. 뭐부터 근데 실천해라? 아침 시작은 채소 과일로 하시고, 하루 2끼잖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 하루 6식끼면 7대3이니까 40번은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위주로 하고 자연 식물식, 생식 개념 삶거나 데쳐서 드셔도 된다는 거고, 나머지 20번 정도는 동물성 식품, 육류, 어류, 유제품, 그리고 영양제, 약물 제한만 해도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뭐 당뇨 환자들, 혈압 환자들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오늘 점심을 비빔밥 먹었어? 그러면 저녁엔 오늘은 제육덮밥 먹고 싶네? 그러면 내일은 다시 또 고기 한번 안 먹어볼까? 그렇게 해도 한 달에 20번이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더운 여름철 지나고 나면 무슨 환자가 제일 는지 아세요? 통풍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요산 수치 급증해가지고. 근데 20, 30대들이 이제는 통풍에 걸려요. 왜? 10대 때부터 육류를 너무나 많이 먹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가공육. 그거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공육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만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 이거를 먹고도 난 충분히 배출해낼 수 있는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이 7대3의 법칙이라는 건 내 몸에 독소가 쌓여도 몸에서 배출해내는 힘을 그리고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3의 법칙을 내 상황에 맞춰서 8대2, 9대1 완벽하게 하면은 2주 동안 뭐 스무디나 착즙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현재 여러분이 당뇨를 못 벗어나고 계시다면 당뇨약을 끊고 싶으시다면 채소 과일식을 바탕으로 해서 4주만 하셔도 반드시 수치는 내려간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를 계속 갖고 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저도 차봤습니다. 왜?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니까. 채소 과일식을 기본 바탕으로 베이스로 하면요, 과일을 어떻게 먹든지 간에 이 팍 치고 올라가야 돼요. 스파이크라는 거는 팍 치고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 건데 완만하게 올랐다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요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능력은 혈당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도 다 돌아가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숨을 쉬고 내뱉고 또 잠을 잘 때는 알아서 회복 재생이 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무너졌을 때 혈당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은 놔둔 채, 즉 소화기관은 놔둔 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그대로 놔둔 채 당 수치만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육류 소비를 계속하면 결국엔 췌장이 힘들다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췌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채소 과일을 계속 못 먹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와 더불어 지방간을 갖고 온다.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 그거에 관련된 검증된 인정된 메타 분석에 의한 논문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정보들을 주고 뭘로 대체합니까?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이러한 영양제로 오메가3, 유산균, 글루타치온,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는 정작 주범들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복에 채소 과일을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져주고 점차 조금씩 7대3의 법칙을 통해서 비율만 조절해 나가면 반드시 당뇨는 완치된다라고 장담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4주만 하셔도 반드시 당뇨 수치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